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당국이 연일 관영 매체와 군중 집회를 통해 탈북민들을 비난하는 것은 탈북민들의 높아진 영향력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미국 내 탈북민들이 말했습니다. 정보 유입 활동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탈북민의 인권과 정치 활동이 북한 내 동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탈북민 갈렙 씨는 북한 수뇌부와 기관 매체들이 연일 탈북민들을 비난하는 건 그만큼 탈북민들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국회의원 당선 등 높아진 영향력을 의식하면서 북한 수뇌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탈북민들의 활동을 계속 두고만 본다면 커지는 내부 동요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끄칠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보면서 이렇게 탈북자로서 막 이렇게 분노 이런 것보다는요, 원래 북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탈북자들의 말이 이렇게 대중화시켰다는 거는 이번에 대선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의식했다는 거죠. 미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탈북민 박연미 씨도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에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전례 없이 표적으로 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대북 정보 유입과 인권 개선 활동이 북한에서 금기시되는 김 씨 일가의 정체성과 부정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뇌부가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북한은 누구한테 블레임할 요소를 찾잖아요. 미국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일제놈들 때문에 힘든 거야, 막 이렇게 계례도적 때문에, 안기부 때문에 힘든 거야. 계속 이렇게 블레임 요소를 찾는데 요즘은 그게 아마 탈북자들한테 불똥이 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대형 풍선을 통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 수뇌부의 실정을 비난하는 전단이 최근 자동 항법 장치인 GPS 기술 발달로 평양 시내에 떨어지는 횟수가 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은 지방과 달리 주요 기관과 대학생 등 엘리트 집단이 집중돼 있어 북한 수뇌부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평양시 군중 집회에 자주 동원됐던 탈북민 켄 씨는 군중 대회에서 탈북민 비난 구호를 외치지만 속으론 탈북민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당국의 사상교육과 구호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앰너스티 인터내셔널은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인 등 지구촌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도록 허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VOA에 보낸 성명에서 왜 북한에 풍선을 통해 외부 정보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며 북한 주민이 외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면 탈북민들이 굳이 풍선을 통해 정보를 북한에 보낼 필요도 없다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국면에서 식량 부족과 영양실조 문제가 더욱 악화되면서 굶주리는 가족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말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해 식량 위기가 악화됐다고 밝히고 북한 정부는 자원 배분을 우선시하고 인도적 지원이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로 인해 국경 지역의 무역은 완전히 망가졌고 대도시에는 꽃제비 등 노숙자가 늘었으며 수많은 가족들이 하루에 2끼밖에 먹지 못하거나 굶고 있는 군부대 역시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어 역량과 북한 주민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갈등으로 향후 대북 외교는 교착 상태가 더욱 심화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반도 중재자를 자임했던 한국 정부는 그 역할을 중국에 빼앗긴 상태며 대북 외교의 돌파구도 한국이 아닌 미국 사이에서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외교연구단체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5일 발표한 2020년 아시아태평양 영내 안보평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중 간 신냉전 망령 때문에 향후 대북 외교에 상당 기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있었던 한반도의 낙관적 외교 전망이 대부분 소멸한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대외 관계가 육자회담 핵심 당사국 정상들과의 양자 외교에 치중해왔다는 점에서 선대인 김정일 시대의 전형적인 분열과 정복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미국과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 등 개별 관여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 간 내재적 상호 관계 때문에 외교적으로 교착 국면에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김 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으로 이뤄진 북중 관계 복원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북 정상 간 직접 소통로가 구축된 뒤 남북 대화의 가치는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북 관계가 소원해지자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이 아닌 시 주석에게 조언을 구하고 경제적 원조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경우 최근 대북 외교적 성과의 부재가 경제 등 국내 도전 과제들과 맞물려 대통령 지지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5년 임기 중반을 넘기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중재자 역할은 시 주석에게 뺏긴 상태라면서 한반도 문제가 2018년과 같은 짧은 평화를 다시 맞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한국이 아닌 미북 관계에서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향후 대북 외교 관계의 핵심이 될 미중 관계가 신냉전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대북 외교가 교착 국면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이미 20기에서 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플루토늄 기반 핵시설인 영변과 베일에 가린 우라늄 기반 시설들을 통해 매년 최소 5기에서 6기의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만큼은 전통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미중 간 갈등이 계속 악화될 경우 북중 관계 밀착이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남북 연락 채널 차단 조치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고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9일 북한의 남북 연락 채널 차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언제나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해왔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관여하는 노력에 있어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북 당국 간 연락 채널을 끊겠다고 밝힌 뒤 실행에 나섰으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을 인용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열병식 훈련 장소로 사용하는 평양 미림 비행장에 신축 건물 5개동과 새 연결로를 건축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밝혔습니다. 38노스는 8일 지난 한 달 동안 평양 미림 비행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군사장비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들을 새로 건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의 미림 비행장은 북한군의 열병식에 앞서 군사장비와 병력이 집결되는 곳으로 신축 건물이 들어서는 장소에는 과거 이동식 발사대 등 대형 군사장비를 보관하는 임시 보관소가 설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8노스는 위성 사진으로 판단했을 때 신축 건물들은 대형 차량과 무기, 장비를 보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것으로 보이며 임시 가건물이 아닌 영구적인 차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